저희 팀은 비트브릭을 사용하여 바퀴를 꽂는 위치 중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요즘 자동차 산업에 매연이 생기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가장 효율적인 바퀴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저희 팀이 이 실험을 통해 비트브릭 바퀴에 있는 3개의 바퀴 구멍 중 어느 구멍이 가장 효율적일지 알아낼 것입니다. 이론적 배경, 바퀴란 사륜이라고도 합니다. 바퀴의 인류 발명품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며 모든 차량의 기본적인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바퀴의 물리적인 원리는 미끄럼 마찰, 굴림 마찰, 변화시켜서 물체가 이동할 때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바퀴는 기원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굴림대와 썰매가 결합하여 생겼다고 합니다. 굴림대는 무거운 짐을 옮길 때 그 밑에 넣고 굴리는 통나무로 짐을 이동하면 뒤에 남는 불편함과 통나무이기 때문에 무겁다는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개량하고자 연구하던 중 막대 같은 굴대 양쪽 끝에 원판을 붙이는 탁상이 탄생하여 바퀴의 형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동차의 역사는 다이물러 2륜차, 벤츠 특허 3륜차, 다이물러 4륜차, 전기 자동차, 포트 T 모델, 폭스바겐 비틀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 저희 팀은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서 코딩하여 같은 트랙에 바퀴를 꽂는 위치만 다르게 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동차와 코딩 내용입니다. 일단 자동차는 플라스틱 판 위에 모터와 바퀴를 끼우고 그 위에 부품들을 연결해 본체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코딩은 특정 키가 눌리면 어떻게 반응하기라는 코드를 이용하여 입력값을 DC 모터 반시계 방향으로 속력 모모 코드를 이용하여 출력값을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실험해본 결과입니다. 여기 끝에 보이는 빨간색 숫자가 평균이고요. 각각 5회씩 실험을 해봤는데 1차적으로 실험해본 결과 평균적으로는 1cm 떨어진 구멍에 모터를 끼웠을 때 가장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멍에 끼웠을 때는 자동차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에 쓴 내용과 맞지 않아서 이 1차 실험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건 중앙에 있는 구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번 더 실험해 봤는데요. 이렇게 10번 더 실험해 본 결과도 같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차 실험에서 나왔던 중앙에 있는 구멍에 꽂았을 때가 최종적으로 실험 결과가 됩니다. 실험 동영상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이 동영상은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직접 찍지는 못해서 재현한 거고요. 재현하는데 이때 무선 통신에 문제가 있어서 유선으로 찍었다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15번씩 실험을 해서 평균으로 나타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구멍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구멍에 끼웠을 때 실패한 이유는 움직일 때마다 바퀴의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현을 말씀드리자면 바퀴를 끼우는 패턴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좀 더 효율적이고 다채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 다음번에는 더 많은 패턴으로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다른 팀에서 제안을 받았었던 여러 가지 지형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참고 문헌 이렇게 있고요.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른 팀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표랑 재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격려의 말이나 감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할 거예요.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팀 학생 있을까요? 감상이나 아니면 격려의 말 아니면 이런 점이 잘 됐다 위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셔도 되세요. 그 실험 영상을 보여주셔서 이해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친구 의견 있을까요? 보고서 내용을 잘 요약했고 중요한 핵심 내용만 말해주셔서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발표한 1팀의 각 팀원들의 소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예준 팀장님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실험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제목을 정하는 데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 제목을 정하고서 실험을 하면서 제목이 중요하고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경험과 다른 친구들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현우 학생 소감 듣겠습니다. 이 주제가 3번 실패하고 마지막에 결정된 주제여가지고 그만큼 완성했을 때 더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허강유 학생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팀원들과 같이 학생이 주도해서 하는 실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런 기회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약간 뿌듯하고 보람감을 느꼈습니다. 네, 손지우 학생 이야기 듣겠습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약간 적응을 처음엔 잘 못했었는데 네, 나중에 팀원들이랑 친해지면서 보고서랑 일지를 같이 쓰고 같이 발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팀원들과 같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또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적응을 했다는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소감 잘 들었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화면 공유 중단해 주시고요. 전현우, 박진우, 정현희 학생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부터 시작해 주시면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했어요. 네? 화면 공유했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람을 불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라는 주제로 하게 된 전현우, 박진호, 정현희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첫 번째부터 문제점. 가을에는 많은 낙엽으로 청소부들이 힘들게 매일 청소를 해야만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가정.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바람으로 낙엽을 청소한다면 사람의 노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동기 및 목적입니다. 낙엽과 눈은 아름답지만 거리를 더럽혀 행하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선풍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여 바람을 불어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일반인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 제조 기기들을 유료나 무료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창작, 구상, 개조 등 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D 프린터란 필라멘트를 녹여서 프린터를 뽑아 3D 물체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장비로 옆 사진처럼 점점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의 몸체
문체 및 바퀴 결합 부분 등 구조물을 팅커캐드로 설계합니다. 두 번째, 메이커스페이스에서 3D 프린터로 설계한 구조물을 제작합니다. 세 번째, 비트브릭 보드, 모터, 거리 센서를 자동차에 고정하여 조립합니다. 네 번째, 바람을 일으키는 소음 선풍기를 구멍에 넣어 고정합니다. 다섯 번째, 비트브릭을 컴퓨터와 연결하고 엔트리를 사용하여 주행 알고리즘을 코딩합니다. 여섯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를 동작시키고 문제점을 찾아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여 총 20회 주행 실험을 한 결과 15번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인식하고 시에서 주행하여 75%의 높은 인식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제작한 엔트리 자율주행 코딩 알고리즘이 매우 우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증에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휴지 청소 테스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손 선풍기를 사용하다 보니 선풍기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을 이용해 전력을 높인 결과 전전대보다 더 잘 움직였습니다. 자세한 동작 동영상은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동영상과 센서 동작 영상입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동작 모습을 보시죠. 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 모습을 보시죠. 이와 같이 바닥에 있는 종이를 잘 쓰면서 장애물을 피해 정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제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저희는 비트브릭, 간단한 구조물, 인텔리 코딩만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행 효율은 75%나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도 잘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풍기 무게로 인해 주행이 잘 안 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출력을 높은 모터와 더 작은 선풍기를 이용하다면 주행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100% 이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알고리즘도 만약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추가한다면 인간과 같이 학습하면 100%의 효율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격려의 말을 하고 싶은 친구들 있을까요? 발표하면서 동영상을 같이 보여주신 것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팀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에 표를 넣어주셔서 더 내용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학생 이야기해 주세요. PPT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보고서를 썼을 때보다 좀 더 뭔가 구체적이게 알 수 있었고, 좀 더 발전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이제 팀원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인 전현우 학생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발하는 게 매우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 세 번째쯤부터 다시 주제 찾아서 써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말기쯤에는 좀 팀원들과의 그런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네. 박진우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주제 정하는 거랑 팀원들과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협동하면서 해서 좋은 경험이 됐었습니다. 네. 정현희 학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거리 센서랑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셋이서 협동을 해가지고 한 게 보람이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팀입니다. 정건희 학생, 김유민, 박범수, 이시연 학생 발표 준비해 주세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팀원들과 협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타협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생길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발표를 지금 다 마무리하고 있어서 보람참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팀장님 발표 준비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3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발표를 맡게 된 정건희입니다. 박범수, 유민, 안녕하세요. 저희 팀이 연구한 연구 주제는 전선을 넘는 로봇 청소기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의 연구 목표는 1번 연구 주제, 2번 연구 방법, 3번 용어 정리, 4번 배경 지식, 5번 연구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6번째로 최종 결과, 7번째로 결론 및 제언, 8번째로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할 것은 연구 주제입니다. 최초의 로봇 청소기는 2001년 스웨덴 일렉트로룩스사의 트로바이트로로 엄청난 가격과 낮은 성능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오다가 개량을 거쳐 요즘은 자가진단이나 충전, 청소 기능, 구역 등을 파악해 움직이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발전으로 이제는 와이파이 연결로 인해 원격으로 조종은 물론 먼지통을 스스로 비우고 물걸레 겸용의 걸레 빨래까지 가능한 제품까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로봇 청소기의 개선이 아직 되지 못한 문제점으로 저희 팀은 로봇 청소기가 전선과 먼지를 구별하지 못해 전선을 넘어가려다가 전선이 진공 청소기 부분에 갈려 불이 날 뻔한 문제를 생각하였고 왜 로봇 청소기는 전선을 인식을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전선 인식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 주제 전선을 넘는 로봇 청소기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 방법입니다. 우선 비트브릿과 3D 모델링으로 전선에 피해를 주지 않은 로봇 청소기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팀의 결과물이며 뒷바퀴가 DC 모터이고 앞바퀴가 서버 모터 한 개인 로봇 청소기입니다. 하지만 저희 주제가 전선을 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전선 청소 기능은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하드보드지로 몸체를 만들었지만 잘 무너지고 균형이 잘 안 맞는 점에 대비하기 위해 몸체와 리프트를 3D 프린트로 몸체를 구성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2개의 서버 모터를 이용했는데 중심이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하여 중심을 잘 맞도록 서버 모터 1개를 가운데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은 전선을 넘기 위해 리프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리프트란 원래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이삿짐을 위로 올릴 때 스키장에서, 관광지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의자식에 할 것, 즉 체어리프트 등에 사용되는 장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서 쓰는 리프트는 로봇 청소기의 몸체를 들어 올리는 장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리프트를 사용한 용도는 바퀴를 들어 올려 전선을 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 리프트를 이용하여 어느 리프트 모양의 전선을 더 잘 넘는지와 그대로 집중하여 넘는 것과 몸체를 돌려 뒤로 넘는 것을 비교하는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처럼 저희 팀은 그대로 직진하여 넘는 조건으로 리프트를 비교하여 실험하고 그 다음에 몸체를 돌려 뒤로 전선을 넘는다는 조건으로 리프트를 비교하여 실험한 다음 두 조건에서 보았을 때 어떤 조건에서 어떤 리프트가 가장 안정성 있게 전선을 넘었는지 비교하는 조건으로 실험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쓸 리프트의 종류는 1번 타원형 리프트, 두 번째 일자형 리프트, 마지막 세 번째 삼각형 리프트입니다.
다음으로 모델링과 프린팅입니다. 저희 팀은 3D 모델링 및 프린트를 통해 리프트와 몸체를 프린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사진에서처럼 삼각형 리프트가 잘못된 모델링으로 높이가 작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팅커캐드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타원형 리프트 그리고 일자한 리프트의 높이는 약 16cm였고 삼각형 리프트의 높이는 10cm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삼각형 리프트의 높이를 10cm에서 16cm로 수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과 작동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로봇의 실행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프로그램은 센서가 전선을 인식한 경우 서브모터를 돌려, 즉 리프트를 올려서 몸체를 들어올리고 조금 이동한 뒤 리프트를 다시 내려서 리프트가 전선을 넘는 조건으로 만들고, 다시 리프트를 올려 완전히 전선을 넘고 직진하여 몸체가 모두 전선을 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리프트를 내려 몸체를 원래 상태로 맞춘 뒤 다시 주행합니다. 위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뒤로 가는 조건의 프로그램도 하였지만 조건 중 앞으로 넘는 조건이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려 뒤로 넘는 프로그램을 생략하였습니다. 세 번째, 용어 정리입니다. 서브모터의 정확한 의미는 변화나 위치나 속도의 명령의 치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터입니다. 정통적인 프린터는 종이와 같은 2차원 평면에서 인쇄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3D 프린터는 3차원의 입체적인 공간에 인쇄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SLA 방식은 레진 즉 액체를 레이저로 빠르게 고쳐 모양을 잡는 3D 프린터입니다. FBM 방식은 고체를 녹여 고체로 쌓는 프린트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배경 지식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지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전사인 일렉트로룩스가 세계 최초로 트릴로바이트라는 이름의 로봇 청소기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으로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처음 출시될 때는 로봇 청소기를 사면 더 이상 청소기를 돌릴 일은 없을 거라시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객들은 한동안 로봇 청소기를 외면했지만 이후 수많은 가전사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고객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에는 장애물을 파악하는 장애물 인식 센서는 물론 수락 관지 센서, 주행 센서, 그리고 빛 감지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어서 스스로 안전한 청소 작업, 충전 등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표 하드보드지 실험 후 앞으로 넘었을 때에서는 삼각형 리프트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고 뒤로 넘었을 때에서는 삼각형 리프트가 제일 안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타원형은 넘어가는데 정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안전하게 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형 리프트가 고져서 잘 넘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형은 끝이 뾰족해서 전선을 잘 넘을 수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3D 프린터 리프트 중 앞으로 넘는 데에서는 거의 다 성공을 하였고 뒤로 넘었을 때에서는 애매가 많이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표를 보시면 앞으로 넘는 데에서는 타원형이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뒤로 넘는 데에서는 삼각형이 가장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센서 인식에서 앞으로 넘는 조건에서는 모든 리프트가 똑같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뒤로 넘는 조건에서는 타원형이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가 나온 이후에는 뒤로 넘는 조건 때 몸체를 180도 돌려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변수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실험한 바닥에서는 아무래도 검은색이 있다 보니 센서 인식이 잘 안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센서의 위치를 바꾸어 전선만 인식하도록 수정을 하거나 실험하는 곳에 흰색으로 바꾸어 실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최종 결과입니다. 주행하면서의 실험에서는 더 획기적이었던 조건인 앞으로 넘는 조건을 사용하였고 삼각형이 이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삼각형 80%, 타원형 70%, 일자형 60%로 삼각형이 높게 나온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삼각형이 좀 더 땅에 닿았을 때 닿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획기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타원형과 일자형은 삼각형에 비해 빨리 올라가고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서 결과가 삼각형에 비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전선의 유무 실험입니다. 전선이 있을 때 저희 팀은 로봇이 그냥 주행하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프트를 들어올리지 않고 계속 주행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생각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저희 팀은 전선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전선이 없을 때, 즉 전선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로봇 청소기는 직진합니다. 하지만 전선이 있는 경우, 즉 전선이 인식된 경우 전선을 넘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7번째 결론 및 제언입니다. 우선 첫째 결론입니다. 먼저 평균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앞으로 넘는 것이 뒤로 넘는 것보다 평균값이 크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드보드지로 할 때에서는 평균값이 앞 90%, 80%, 80%로 뒤 30%, 33%, 55%로 급격히 차이가 났다면 반면 프린팅을 한 경우에는 평균값이 앞 90%, 80%, 69%, 뒤 70%, 50%, 90%로 비슷했다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센서 인식의 평균값은 앞 100%, 100%, 100%, 뒤 70%, 50%, 20%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을 비교해보면 앞으로 가는 조건의 성공률이 더 높기 때문에 따라서 조건 중 더 좋은 조건은 앞으로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실험들을 합쳐 수행할 실험인 주행하면서 센서 인식에서는 타원형 삼각형, 일자형 삼각형 각각 70%, 80%, 60%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가장 획기적이게 전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삼각형 리프트입니다. 두 번째 제언입니다. 저희 팀이 만든 제작물에 모델링과 프린팅을 이용하였어도 서브모터와 DC모터에 연결하는 곳에 양면 테이프를 하였기 때문에 약하여 실험 도중 DC모터나 서브모터가 본체에서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로봇을 다시 수정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고장이 나거나 빠지는 등의 약한 부분이 있었기에 다음에는 더 로봇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센서가 바닥이 검은색까지 인식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흰색인 바닥이나 센서 위치를 다르게 하여 전선이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삼각형이었습니다. 타원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선에 넘는 로봇 청소기의 주제를 선정한 저희 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3팀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친구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셔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이 있어서 어떻게 실험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네.
그 표와 그 실험 원인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3팀 팀원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건희 학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얻은 점도 많고 재밌었던 점도 많았습니다. 네. 김유민 학생. 제가 이 주제로 실험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즉 전선을 안 넘을 때, 그리고 센서 인식이 잘못될 때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모든 팀원들이 잘 참여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범수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보고서나 연구일지 PPT를 만들면서 좀 어렵거나 힘든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팀원들이 잘 도와주셔서 쉽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시연 학생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들어와서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긴장하고 약간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다 잘 대해주셔서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팀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아인, 우예림, 박예원, 하헌경 학생 팀 발표 들어볼 예정입니다. 발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 F반의 김아인, 박예원, 하헌경, 우예린입니다. 저희 팀의 연구 주제는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이족보행 로봇의 발바닥 모양 제작입니다. 저희 팀의 연구의 차례는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연구 동기, 연구의 필요성, 이론적 배경, 두 번째 연구 방법 및 내용의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재현, 다섯 번째 참고 문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연구 동기입니다.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발 모양을 보고 로봇의 발에 여러 가지 모양의 홈이 파여 있으면 로봇의 걸음걸이가 달라지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요즘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발 모양은 평평한 모양이기 때문에 혹시나 발 모양이 바뀐다면 로봇의 보행 안정성이 더 좋아지는지 궁금했습니다. 모양이 바뀌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예전부터 평평한 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갈밭이나 울퉁불퉁한 도시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환경에서 어떤 발바닥이 가장 성능이 좋은지 실험하여 가장 좋은 발바닥 모양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연구 관련 사진입니다. 저희가 서브모터와 DC모터를 작동하게 하는 코딩 사진이고 나머지는 1번 발바닥, 2번 발바닥, 3번 발바닥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완성된 로봇의 사진인데요. 여기는 앞모습, 여기는 걷는 데의 옆모습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을 가리키는 말이고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자동화된 출력 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기계입니다. 팅커캐드는 웹 브라우저의 무료 온라인 3D 모델링 프로그램이고 비트브릭은 헬로긱스에서 제작한 교육용 내장형 컴퓨터 코딩 키트입니다.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연구 방법은 3D 프린팅을 한 로봇 다리 부품과 비트브릭을 조립하고 엔트리로 코딩합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노트북에 연결합니다. 여기에 붙인 실과 로봇을 케이블카처럼 매달고 실험할 환경의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코딩을 먼저 실행해서 걷는 박자를 맞추고
연구를 진행합니다. 나무 바닥 실험 내용입니다. 3번과 1번 발바닥은 모양이 반듯하여 결과가 좋았지만 2번은 둥글어 미끄러지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3번은 성공 9분의 5로 1이고 1번은 9분의 4로 2위, 2번은 9분의 3으로 3위입니다. 매트리스 실험 내용입니다. 2번 발바닥은 둥글어 움푹 파인 곳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았지만 1번과 3번 발바닥은 각져 있어 넘어지기 쉬웠습니다. 2번은 성공 9분의 4로 1이고 3번은 9분의 3으로 2위, 1번은 9분의 2로 3위입니다. 나무 바닥 실험 결과 표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나무 바닥 실험 연구 결과입니다. 1위는 3번, 2위는 1번, 3번은 2번입니다. 3위는 2위입니다. 3번 발바닥이 가장 휘청거리지 않았던 이유는 발바닥이 반듯했기 때문입니다. 1번과 2번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까닭은 발바닥들의 모양이 둘 다 반듯했기 때문입니다. 2번 발바닥의 결과가 가장 안 좋았던 까닭은 발바닥이 둥글어 잘 미끄러졌기 때문입니다. 매트리스 실험 결과 표입니다. 2번 매트리스 실험 연구 결과 1위는 2번, 2위는 3번, 3위는 1번입니다. 2번 발바닥이 가장 휘청거리지 않았던 이유 발이 둥글어 발을 디뎠을 때 움푹 파인 곳의 모양과 같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과 3번은 반듯하여 발밑에 공간이 생기게 되어 휘청거리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결론 및 제안, 결론 3번 발바닥은 나무 바닥에서 1위, 매트리스에서 2위로 통합 1위입니다. 3번 발바닥은 나무 바닥에서 3위, 매트리스에서 1위로 통합 2위입니다. 1번 발바닥은 나무 바닥에서 2위, 매트리스에서 3위로 통합 3위입니다. 결론 및 제안, 다른 환경에서 실험해도 비슷하게 3번이 1위이고 2번과 1번은 환경에 따라 결과가 변동될 것 같습니다. 반듯한 바닥이라면 1번 발바닥의 결과가 더 높을 것이고 2번 발바닥의 연구 결과가 더 낮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바닥이라면 2번 발바닥의 결과가 3번 발바닥의 결과보다 높을 것입니다. 이 5번은 참고 문헌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팀 학생들의 경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험을 각각 나열해서 한 게 잘한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실험 결과가 표로 나열돼 있어서 알아보기가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를 너무 잘 만들었고 발표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사진과 사진이 들어있고 연구 결과가 꽤 많이 들어있고 연구 결과가 정교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통상적으로 개선까지 해주셔서 보기 쉬웠습니다. 네. 그 다양한 그 환경에서 실험하고 그 표로 잘 정리한 것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아인 학생부터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제가 가장 팀에서 나이가 어려서 팀장 역할을 맡았을 때 팀을 잘 이끌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팀원분들이 협조도 잘 해주시고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팀 결과가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예린 학생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친구들과 실험을 하며 많은 추억도 쌓고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지원하고 싶습니다. 네, 곽예원 학생. 여러 가지 로봇을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과 실험할 때 실패한 적도 꽤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나 약간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약간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되게 활기차게 괜찮아 하면서 하니까 오히려 더 문제 해결이 더 빨리빨리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하헌경 학생. 네, 저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서로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면서 더 완벽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네 팀의 발표를 다 들어보면서 여러분께서 그동안 고민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했는지가 잘 느껴져서 선생님도 조금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모두 다 수고했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해 주셨던 전상인 선생님께서 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많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발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여러분께서 한 단계 성장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초이 F 발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미리 안내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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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